서울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그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는 이민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제 뇌경색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 예방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전 세계 인구 중 6명 중에 1명은 이제 일생 중에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들이 이 병을 일생 중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졸중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영구적인 장애, 즉 팔다리 마비로 인해서 휠체어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심한 언어 장애를 남긴다든가 하는 그런 장애가 평생토록 지속되는 질환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한의학 용어인 중풍으로 조금 더 익숙할 것 같고 또 이게 뇌혈관 질환의 일종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그림이 이제 뇌와 그 뇌의 혈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제 복잡한 구조를 아래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거나 이게 터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뇌 부위가 손상이 오고 이 뇌가 담당하는 신체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혈관이 손상은 크게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즉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면 뇌세포는 5분, 즉 뇌혈관이 막힌 가장 중심 부위는 5분 만에 뇌가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심장이나 신장이 20분에서 40분이 비한 거에 비해도 뇌는 허혈, 즉 뇌혈관이 막히는 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반응을 빠른 속도에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질환이고 보시다시피 CT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제 혈류가 터져서 생긴 종괴가 뇌혈관 뇌 상기부의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한 이제 종괴 효과에 의해서 이제 치명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러한 뇌경색과 뇌출혈, 즉 허혈성 뇌졸중과 그 출혈성 뇌졸중은 이제 통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뇌경색, 즉 허혈성 뇌졸중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뇌졸중은 특히 노인에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오른쪽이 나이를 뜻하는데 65세 이상의 증가가 될수록 뇌졸중의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제 곧 초고령 사회를 맞는데요. 이렇게 그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한국에서는 이런 뇌졸중의 발병률이 더욱더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뇌졸중이 이제 전반적인 의학 치료가 발전을 해서 사망률은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을 하지 않지만 이제 장애가 이제 영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 생전에 그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기간의 연수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문제가 되죠. 이러한 뇌졸중을 앓고 나면 그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직업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그리고 소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또한 의료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뇌졸중 관련 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아까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이제 막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히는 원인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맥경화입니다. 아마 그 관상동맥 질환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을 하고 그 부위의 염증 반응 등에 의해서 혈관벽이 내경이 점차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하게 되고 또한 이런 동맥경화 반응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파열이 돼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이런 혈전이 생겨서 즉 피떡이라고 하는데 혈관을 갑작스럽게 막거나 또는 이런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방금 전 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과 같이 심방에 불규칙한 맥박이 있게 되면은 좌심방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혈전이 잘 생기고 이게 일순간에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중증의 뇌졸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혈관, 즉 지질유리질증이나 미세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MRA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은
그 소혈관,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혈관이 막히는 건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지만 이러한 뇌혈관의 질환은 서서히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의해서 조금씩 망가지게 되고 이게 일순간에 혈관이 막히면서 허혈성 뇌졸중이 생기는 겁니다. 즉 예방의 포인트는 이러한 기저 질환을 조절을 하는 것에 있죠. 그렇다면 뇌졸중 증상은 어떨까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혈관 질환의 특성이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더라. 전화통화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증상을 표현을 하시고 또 하나는 수면 중에 발생을 해서 일어나 보니까 말을 못하고 마비가 생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갑자기 생기는데 과연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보고 이해하고 손발을 움직이는 이 모든 기능이 뇌에서부터 적절한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신체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즉 뇌졸중은 어느 혈관이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막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대뇌동맥이 이제 큰 심각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혈관인데 중대뇌동맥이 왼쪽에 막혔을 경우에는 좌반구에 언어중추가 있기 때문에 실어증이 흔하게 생기게 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중대뇌동맥이 막힐 경우는 이제 공간 지각력이 매우 떨어진다든가 무시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는 뇌혈관이 막힐 경우에는 시각중추가 있기 때문에 특히 편측에 보이는 시각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골동맥이나 기저동맥은 막힐 경우에는 의식을 담당하는 뇌줄기 그리고 어지럼이나 보행을 담당하는 소뇌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이나 보행장애 또는 의식장애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의 증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뇌졸중 증상을 다 외우기는 정말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뇌졸중이 나타나는 흔한 그리고 주요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저희가 미국 심장협회뿐만 아니라 국내 뇌졸중 협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합니다. 즉 뇌졸중, 빠른 치료와 진단이 필요하고 것에 빗대서 패스트, 영어 단어로 굉장히 빠른을 뜻하는 단어죠. 패스트란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패스트의 각 철자들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의 F는 이제 페이스를 뜻합니다. 즉 얼굴 마비를 뜻하는데요. 그 얼굴 마비를 체크를 하는 방법은 웃음을 지어보거나 크게 일을 해서 이빨을 양측을 보이게 했을 경우 한쪽 입술이 처지거나 양쪽의 얼굴 표정이 비대칭적으로 보인다면은 이것은 안면 마비입니다. 이런 안면 마비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뇌졸중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는 이제 암을 뜻합니다. 즉 팔이라는 뜻인데요. 몸의 한쪽에 있는 팔, 즉 몸의 사지가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한측, 편측의 팔이나 다리가 동시 또는 한 곳에 갑작스럽게 마비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마비가 심할 경우에는 누가 봐도 팔을 못 들기 때문에 그 마비를 누구나 눈치챌 수가 있는데 마비가 경미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잘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양측 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고 있어 보면은 한 10초 정도 지난 사이에 팔이 약간 처지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이제 경미한 편측 마비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도 역시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 뇌졸중이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의 많은 증상은 이런 편측 마비라기보다는 주로 저림, 따가움, 시려움 이런 감각 증상들인데 이런 감각 증상들 때문에 힘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증상이 편측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 양쪽 팔 또는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면은 그러한 감각 증상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어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S는 이제 스피치를 뜻합니다. 즉 언어를 뜻하는데 갑작스럽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새어나오거나 머리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 적절한 단어를 찾거나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생기거나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실어증이 생긴 경우도 역시 갑작스럽다면은 뇌졸중의 주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주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T, 타임을 뜻하는 그 단어, 그 철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타임 이즈 브레인, 즉 뇌혈관이 막히고 나서는 뇌세포는 빠른 속도로 이제 괴사가 되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 치료가 필요하다. 즉 시간은 뇌와 같다는 뜻에서의 타임 이즈 브레인과 또 하나는 이러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혈관을 재개통하는 혈관 재개통술입니다. 특히 동맥내 혈관 재개통술이 중요한데 그러한 동맥내 혈관 재개통술은 이제 특수 장비와 그 전문 인력 그리고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한 병원의 정보와 상황을 119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를 통해서 적합한 병원에 빠르게 이송하시는 것이 뇌졸중 시에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뇌졸중 증세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패스트만으로도 그 증상을 다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자세하게 뇌졸중에 대해서 더 증상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빨라져라라고 표현되는 이제 B를 포함해서 B 패스트로 기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B는 이제 밸런스를 뜻하는 말로 갑작스럽게 걷기 힘들거나 균형을 잡지 못해서 휘청거리는 증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E는 이제 I를 뜻해서 한쪽 눈에 그 머리에서 그 장막이 위에서 쳐내려오듯이 혹은 커튼이 양쪽 옆에서 가려드시듯이 한쪽 눈에 갑작스럽게 시야가 소실이 되거나 양 안에 편측의 시야가 소실이 되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안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긴다면 이 역시도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어서 뇌졸중은 비패스트로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증상들이 한 5분 또는 10분 있다가 다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초기 48시간 이내 50%에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증상이 아니라 뇌경색으로 진행을 해서 장애를 유발하는 수 있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위와 같은 비패스트와 같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느꼈다 하시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관련된 검사를 하고 조기 항혈소 판재 치료를 하시면 뇌졸중으로 진행을 할 확률을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혈성 뇌졸중이 뇌혈관이 막히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재개통술이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뇌졸중에서의 혈관 재개통술은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중심 부위는 5분 이내에 빠르게 괴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위는 살릴 수는 없지만 그 혈관이 막히고 주변부, 뇌혈관의 허혈성 중심부 위에 주변부는 뇌혈류가 부족해서 기능을 못하지만 아직 뇌졸중으로 진행하진 않는데 이런 게 지속이 되면 뇌경색으로 진행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혈관을 재개통술을 시행했을 때 이 살릴 수 있는 뇌 부위를 살리는 것이 이 혈관 재개통술의 컨셉입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막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살릴 수 있는 뇌 부위가 점점 적어지고 뇌경색이 커지면 오히려 혈관 재개통술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이 치료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정맥 주사, 즉 팔의 정맥에 간단하게 주사 용액을 맞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막힌 혈관을 이와 같은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해서 찾아가서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치료가 있습니다. 정맥 치료는 간단하고 4.5시간 이내까지는 효과가 인정이 되고 있고 기계적으로 혈전을 끄집어내는 치료는 6시간까지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발전된 영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뇌경색이 생긴 부위와 살릴 수 있는 부위를 정량화해서 측정을 해서 선택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힌 환자의 24시간까지 일부 환자에서는 혈관 재개통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빠르게 도착하시면 다양한 CT를 먼저 찍습니다.
CT를 찍어서 뇌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뇌혈관이 큰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은 이미 그 뇌경색이 와서 이 부분을 살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아직 빠르게 뇌혈관을 재개통시켜 줬을 경우 살릴 수 있는 뇌 부위에 해당돼서 이러한 뇌 부위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혈관 재개통술을 시도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정맥 혈전 용해제 치료까지 했지만 이렇게 큰 혈관이 막힌 경우는 뚫리는 효과가 조금 낮아서 아까 말했던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을 해서 그 실제로 혈전을 끄집어낸 사진들입니다. 이런 작은 혈전들을 끄집어내고 뇌혈관이 재개통돼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원위부 대동맥이 원위부 경동맥이 잘 개통이 된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졸중 증상이 생겼는데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골든타임이 지났을 경우는 이러한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뇌경색이 초기에 진행을 하거나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치료를 조기에 시행을 하셔야 되고 또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폐렴이나 요로감인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아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서 뇌졸중 발생 이후에는 골든타임이든 아니든 빠르게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뇌경색의 진행이나 재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역시 항혈전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장 모두 다 알고 있고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고 이외에 이제 클로피도그레, 실로스타졸과 같은 다양한 항혈전제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간에는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서 저희가 이제 같은 병합 치료를 시행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고 뇌졸중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단독 치료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졸중의 원인이 심방세동이다. 그럴 경우에는 항혈순판제보다는 항응고제를 투약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치료 두 가지가 이제 항고혈압제 치료와 스타틴 치료입니다. 뇌졸중에서 고혈압이 그 관상동맥 질환보다 이제 뇌졸중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수축기혈압을 5mm, 그리고 이완기혈압을 2.5mm만 감소를 시켜도 뇌졸중 위험률이 13%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목표혈압을 130에 80 정도로 놓고 그 혈압 조절을 시행을 합니다. 다만 급성기 뇌졸중, 즉 초기 뇌졸중 시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혈압을 낮출 경우에 그 뇌혈류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신경학적 악화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러한 항고혈압제 치료는 저희가 입원 후에 그 뇌졸중 증상이 안정되었다고 판단을 한 이후에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틴, 즉 지질 강화제가 이제 그 2000년 초반 또 이제 많은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그 동맥경화성 뇌졸중의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원인이 중요한 동맥경화증과 심한 협착이라고 하면 저희가 목표 콜레스테롤 70으로 잡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더라도 한 100 정도의 그 목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해서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의 원인이 경동맥의 심한 협착에 의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도 고려합니다. 이 사진은 그 좌측 경동맥의 심한 협착으로 뇌혈류가 일부 끊어질 듯 보이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긴 스텐트를 삽입을 한 사진이고 삽입 이후에는 아주 좁았던 뇌혈관이 그 정상적인 그 너비를 갖는 혈관으로 그 회복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중증도의 경동맥 협착에서는 혈관 성형수,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연령에서 뇌경색의 원인이 이제 난원공이라고 하는 심장 내 양측 심방 사이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구멍에 의해서 생겼다고 임상적으로 판단이 될 경우는 이러한 난원공을 폐쇄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방세동 환자들이 이제 항응고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출혈이 심해서 그 약을 쓰기 어렵거나 또는 항응고제를 쓰는데도 계속 재발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좌심방이라고 하는 그 심장에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폐색을 해서 부분적인 효과만
있지만 이런 자신방위 폐색수를 일부 환자에서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행스러운 것은 그 뇌졸중의 90%, 전 세계 뇌졸중의 한 90%는 아래 써 있는 10가지의 예방 및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의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모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면 전 세계 뇌졸중의 90%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순서대로 그 위험도가 높은 건데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이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고 그리고 또 신체 활동도 중요합니다. 현대 그 앉아서 생활을 하고 활동량이 적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이상 지질 혈증, 그리고 균형 잡히지 않은 식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이나에 의해서 비만이 있는 분, 또 심리사회적 인자, 흡연, 그리고 심방세동과 심근경색 같은 심질환, 그리고 과음, 당뇨에 의해서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예방하고 질환이 생기더라도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기 국가 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 혈압 측정을 하는데 그러한 국가 검진 등으로 간편하게 매년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당뇨병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위험 수위에 맞게 치료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뇌졸중의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체 활동인데요. 저희가 심혈관, 특히 뇌혈관 질환의 건강을 위해서 권유하는 그 신체 활동은 보통은 한 30분 이상 정도의 운동을 중등도 이상의 강도, 즉 그 말은 약간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강도, 그 하는 방식은 뭐 조깅이 되셔도 되고 아니면은 빠르게 걷기가 되셔도 되고 수영이나 사이클 같은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한 중증도의 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를 하는 것이 그 심뇌혈관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서 저도 잘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사 습관이 중요한데요. 그 유럽, 특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그 국가들에서 특이하게도 뇌졸중의 유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나를 이제 잘 살펴봤더니 중요한 게 그들은 이제 기름을 쓰는 거는 올리브 오일의 기름을 사용을 하고 또한 그들의 식단에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야채,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좀 풍부한 식단이 많습니다. 또한 육류를 섭취함에, 단백질을 섭취함에 있어도 소고기나 아니면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의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아니면 닭고기와 같은 하얀색의 살코기를 가진 그 단백질이 뇌혈관 건강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고 또 그 견과류의 섭취도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특히 복부 비만 등을 포함한 비만을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금연은 필수입니다. 금연은 이제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도 금연이 필요하고 또 금연을 하게 되면 수개월 이후에 뇌졸중의 위험은 금연으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과음을 삼가합니다. 아까 최영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동맥경화성 뇌경색일 경우에는 한두 잔 정도는 그 뇌졸중 예방, 한두 잔 정도는 허용을 하는데 뇌경색의 원인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은 그 건강한 생활습관과 그리고 위험인자의 관리와 투약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뇌졸중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경과했지만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패스트 그리고 비패스트 이렇게 이제 초기 증상들을 알아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좋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그 패스트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걸 우리가 뇌경색의 초기 증상을 알아보는 방법,
또 서둘러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패스트, 비패스트를 조금 간략하게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정말 그 제2의 이 강의의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패스트와 비패스트는 이제 뇌졸중 증상과 그리고 그 증상이 있을 때 바로 그 병원으로 119를 통해서 내원하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 비패스트는 이제 빨라져라는 영어 단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B는 밸런스, 즉 갑작스럽게 보행장애가 생겨서 넘어지거나 휘청거릴 때. E는 아이, 그래서 눈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복시,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장막이 처진 듯이 안 보이거나 하는 증상. 그리고 패스트에서 F는 페이스, 얼굴마비여서 웃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되거나. 그리고 A는 팔의 위약으로 한쪽 팔이 처지거나. 그리고 S는 스피치, 언어장애로서 발음이 어두워지거나 내가 의사소통이 남들과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증상이니까 지체 없이 119를 통해서 그 적합한 뇌졸중 치료하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아서, 뇌졸중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패스트, 비패스트, 빨라져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